자, 겨울나무를 보면 이제 박재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의 시인이지 한과 관련된 게 많고 신동엽은 뭐야? 저항시 계열들 많이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박재상 하면은 한과 그다음에 뭐 자기 성찰 이런 것들 많이 썼는데 여기서 이 겨울나무를 보면 같은 경우는 자기 성찰 시지. 화자는 누구야? 나지. 조연하고요? 겨울나무를 보면서 나가 어디로? 화자나 거기 나오잖아. 그리고 이제 3년에 제일 앞에 보면 보면은 나라고 나오잖아. 표면에 드러나지. 3년에 제일 앞에 비로소 나는 그래가지고 화자나 청자했어. 원래 거기 보면은 나무여 사람이여 하면서 이렇게 부르잖아. 그러면 동문법으로 부르니까 청자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청자라기보다는 이거는 뭐야? 그냥 영탄하는 느낌인 거지. 감탄하는. 그러니까 정말 말에 거는 느낌은 아니야. 그러면 어떤 느낌인 거야? 표면에 화자는 들어가는데 청자는 안 들어가니까 백체 혼잣말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인 거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바라보는 대상은 누구야?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데 나무는 거기서 두 개가 나오지. 뭐야? 1년의 나무는 무슨 나무야? 동현아? 숨가쁜 나무? 숨가쁜 수풀이 온통 산마를 하는 뭐야? 여름나무지. 그러면 이연은 겨울나무라고 써있잖아. 네. 여름나무에서 겨울나무로 가는데 이 나무가 사실은 뭐야? 화자의 동일시 대상이지. 화자가 동일시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름나무는 뭐를 상징해 주려가? 젊은 시절. 젊은 시절. 거기 보면 20대라고 써있잖아. 자, 그 다음에 겨울나무는 몇 대야? 40대. 거기 써있지. 뭐라고? 40 가까운이라고 써있지.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 자체가 여름나무를 보면서 젊은 시절을 떠올리고 겨울나무를 보면서 지금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지. 현재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는데 이 겨울나무는 어떻게 돼 있어? 잎이 하나도 없는 상태지. 이거를 자기가 동일시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야? 욕탕. 목욕탕에 들어가면 옷을 다 벗잖아. 잎을 벗은 모습과 자기가 목욕탕에서 옷을 다 벗은 모습을 동일시하면서 어때? 모든 그 거추장스러운 벗을 것을 다 벗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나무는 매개체가 될 뿐이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사실은 화자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화자 자신을 바라볼 때의 정서는 뭐야? 기본적으로 성찰. 성찰을 하는데 자기 모습을 돌아봤을 때 뭐 몇 가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부정적인 경우가 있고 긍정적인 경우가 있잖아. 여기서 뭐 부끄럽거나 부정적이거나 그래? 아니지. 긍정적인데 긍정적인 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이 성찰의 결과에 대한 긍정을 뭐를 통해 표현하고 있어? 그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뭐야? 기쁘게 다가오는 것 같대. 손을 흔들며 그것들이 나를 겨울나무는 나의 동일시 대상인데 걔네들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다가오는 것 같아. 뭐 시켰어? 의인화시켰지. 의인화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뭐야?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뭐야? 자신의 어떤 모습, 지금 40대에 가까운 모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나타나는 거지. 왜 긍정적이야?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을 벗어버렸으니까. 그게 인식을 의식하는 거지. 그래서 거추장스러운 것을 벗어버린 자신의 모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지. 물론 이제 교과서적인 어떤 주제에서는 이걸 좀 더 다듬어가지고 나올 테지만 결국엔 대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화자의 정서가 뭐야? 주제의식이 뭐냐? 민주예술이 시 분석할 때는 처음에 뭐 찾아? 화자 찾고 그 다음에 청자 찾은 다음에 바라보는 대상 찾고 거기에 대한 정서 찾으면 주제지 그게. 그 다음에 뭐 찾아?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수사법들 그리고 또 뭐 있어? 감각적 심상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운율, 시상경계 같은 거 찾으면은 대충 시 분석은 다 끝나는 거야. 그렇지? 자 다음 시로 가보자. 16페이지 레미운 주택.
자, 매미우름 끝에는 화자 표면에 나와? 안 나오지. 청자 표면에 나와? 안 나오지. 화자와 청자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으면 뭐야? 이미지 상황묘사비 몇이야? 일단은 그럼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만 찾으면 되는데 화자는 뭐 바라보고 있니? 매미우름을 바라보고 있지. 근데 매미우름은 뭐를 나타내는 거야? 1년에는 매미우름이라고 나오는데 2년에는 뭐라고 나와? 사랑도 어쩌면 그와 같은 것인가? 자,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은 매미우름이라고 얘기돼 있지만 사실은 매미우름이 아니라 매미우름을 빗대어가지고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시는 다 뭐에 대해서 쓰는 거라고 그랬어? 사람에 대해서 쓰는 거야, 사람. 그러니까 뭐 자연을 깎아들고 있어도 뭐 사람이는 그 자연인 거지 자연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다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가지고 바라보는 게 뭐야? 시야. 왜 시는 서정적인 거잖아. 정서를 서술하기 위한 거지. 그냥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할 거면 그건 시가 아니지 뭐야? 수필이지. 이해돼?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알아먹을 수 없는 뭔가가 대상이 나오면 보통은 인생이라든가 인간에 대한 정서라든가 뭐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한 거야. 그 대상 자체가 아무리 뭐 사람이 아닌 거더라도. 자, 그래가지고 매미우름은 사람과 같은데 이 속성에 대해 가지고 정서는 뭐야? 깨달음이네. 자, 그러면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매미 이름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속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럼 주제의식은 뭐야? 사람의 속성에 대한 깨달음인 거지. 사람의 속성에 대한 깨달음. 화자로 매미 이름을 듣고 있는 이뭐 특별한 건 없지. 생각해보자. 마지막 대학교 속에 한창 매미우름, 청각적 이미지야. 한여름의 무더위, 촉각적 이미지지. 그 절정까지 올려놓고 다시 이렇게 조용할 수 있는가. 자, 한창 매미우름은 어때? 한창 씻어왔다가 늦여름 그 다음에 뚝 떨어지는 거지. 늦여름을 인정으로. 근데 사람은 어때? 이렇다는 거야. 일단은 이어서 보면 지금은 아무 기척도 없이 정적의 소리, 역사적 표현이지. 정적인데 소리가 있을 리가 없잖아. 정적의 소리 그냥 쟁쟁쟁 음성강지가 썼지. 청각적 이미지 쓰였고 천지가 하는 별의별 희한한 그늘의 소리. 그늘의 소리도 어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감각의 일종일 수도 있지. 그늘은 뭐야? 시각인데 소리는 청각이니까 시각에 청각하라고 볼 수도 있어. 멍청이 빨려들게 하는구나. 사람과 어쩌면 그와 같은 거니까 뭐야? 사람과 매미우름이 같다라는 거지. 소나기처럼 소리차게 정수리 붙여 물로 들이고 처음에는 어때? 막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다가 얼마 후에는 그것이 아무 일도 아니냐. 맑은 구름만 눈부시게 하늘 위에 펼쳐지기만 한데 성숙한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지. 그래가지고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사랑은 처음에는 막 이렇게 치닫다가 나중에는 계속 떨어지는구나. 성숙해지는구나. 원만해지는구나. 그게 이제 뭐야?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나타내는 거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자. 그늘의 소리가 청각의 시각과 시각의 청각. 그늘이 있고 소리가 없는 거 아니야? 잠깐만. 그늘의 소리. 쟁쟁쟁. 실제로 소리가 없는 거잖아. 정적의 소리면. 만약에 이게 소리가 없다라고 보면은 그늘이 있는 거니까 뭐야? 시각의 청각과 있고. 만약에 소리가 있다라고 보면은 뭐가 되는 거야? 그늘이 없고 청각의 시각과 있고. 근데 이건 명확하진 않을 것 같아. 시각의 청각화도 될 수 있고 청각의 시각화도 될 수 있고. 왜냐면 그늘이 있는 건지 소리가 있는 건지가 좀 명확하지 않지. 근데 정적의 소리라고 했으니까 실제로는 어때? 소리가 없는 그냥 귀에 맴도는 거일 수도 있지. 소리가 이제 들렸다가 늦여름 지나면 어때? 없어지잖아. 매미우름이. 왜? 매미들이 짝짓기 하니까 짝짓기 딱 끝나면 소리 없어지지. 근데 만약에 소리가 남아있는 게 잔상이 들리는 것처럼 느끼는 거다. 그건 뭐야? 또 청각의 시각화일 수도 있는 거야. 요거는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아. 청각의 시각화, 시각의 시각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자. G22페이지 수정과. 자, 수정이 뭐야? 우리지 뭘. 근데 보석이잖아. 근데 이 수정은 뭐를 상징해? 여기서 춘향의 마음을 상징한다라고 봐. 그래가지고 화자는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는데 거기 우리라고 나오긴 하지만 이 우리가 명확하게 딱 누구다라고 지칭할 만한 어떤 그런 거는 아니지. 바라보는 대상은 뭐를 바라보고 있어? 자,
처음 보면 집을 치면은 무슨 뜻이야? 집으로 가정해 본다면, 집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런 뜻이지. 예를 들면은 여성연을 집으로 표현하면 어떤 집? 아파트야, 상가야, 아니면은 뭐 단독주택이야, 초가집이야, 기와집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초가집이야? 운동은 저는 기와집. 자, 그래가지고 집으로 친다면 춘향이는 어때? 우물이 있는 집 같은 사람이라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바라보는 대상은 우물이 있는 집, 우물집인데 이게 이꼴 뭐인 거야? 춘향이의 마음인 거지. 뭐에 대한 마음? 이몽룡에 대한 마음이 되는 거지. 춘향이는 알지? 몰랐다고 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춘향도 설명하다가 네. 시간 1시간 가가지고 그러니까 대충 내용은 알지. 그때 너 도훈이 때문에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 춘향이가 모른다고 해가지고. 진짜? 이몽룡 그때 처음 알았어. 자, 춘향가 내용 모르는 사람 알지? 하나 줄까? 춘향가 읽어볼래? 너희 땐 나올 수도 있어. 지금 고3이 춘향가에 나왔거든. 그러면 지금 고2는 안 나와. 연계도 이제 어차피 이제 안 나올 테니까. 근데 너희 땐 또 나올 수도 있어. 자, 춘향전 어쨌거나 이몽룡과의 사랑이지. 그래서 춘향이의 마음인데, 자, 우물집이래. 왜 우물일까? 두 가지 속성이 있어. 깨끗함의 이미지가 있고, 두 번째는 뭐의 이미지가 있어. 근데 정화수라는 게 뭐야? 우물물 떠놓고 이제 비는 거 있잖아. 사극 같은 거 보면 우물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이러고 있잖아. 그게 이제 산신령한테 비는 거거든. 뭐를 빌겠어? 이몽룡한테? 이몽룡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 이렇게 비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두 가지 이미지를.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이다. 또 하나는 뭐야? 이몽룡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물이 있는 집과 춘향이의 마음을 비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그러면 이 우물집과 대비되는 이몽룡은 뭐야? 바람이라고 표현을 하지. 그래서 거기 보면 집으로 친다면 정화수는 뭐야? 우물물이지. 우물물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물방울이 선선한 우물집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지. 또 윤이 나는 마루에 그 끝에 평상에 가라앉은 뜰하게 물냄새 창창한, 자, 후각적 이미지인데 창창하다라고 했으니까 시각으로 바꿨죠. 후각의 시각화야, 공감각. 그런 집이었을 것이다. 서방님은 바람 같다고 한데 바람은 어느 때고 어려울까? 무슨 뜻이야? 바람은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옆에서 순순한 틀어지는 물방울, 그러니까 이몽룡이 오면 오는 거고 가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어떤, 하지만 이몽룡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이제 물방울의 찬란한 춘향의 마음이 아니었을래는 뭐야? 그렇지 않았을까 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지.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야? 모류하는 거야. 뭐지 않았을까? 우리 판단 모류는 뭐야? 이게 이거예요가 아니라 너 오늘 학원 올 거야 안 올 거야 하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너 문법판 올 거야 안 올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게 판단 모류잖아. 사실은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안 올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을 눈아래 보았을까? 왜 봤을 거야? 이몽룡이 올까봐. 그치? 그러면 그때마다 일렁여오는 푸른 그리움. 푸른 그리움 뭐야? 추상적 관념의 시각화지. 추상적 관념이잖아. 그리움은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건데 그거를 푸르다라고 했으니까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지. 푸른 그리움, 이거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도 많이 나왔어. 삼위인국, 홍민국에도 나왔었잖아. 기억나? 이 몸에 지은 죄가 외같이 쌓였으니 시름이 첩첩히 쌓였으니 뭐 이런 표현들. 자, 그래가지고 그림에 어울려 흐느껴 물살지는 어깨. 왜? 그 이몽룡이 오지 않으니까 슬픈 거지. 얼마쯤 하였으니까나 진실로 우리가 봤을 산신령은 그 어디 있을까마는 갑자기 산신령 얘기가 왜 나와? 춘향이가 이렇게 경화소 떠놓고서 비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그거를 들어줄 산신령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뜻이야. 그게 이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다? 산과 언덕 만리 같은 물살을 두고 보는 춘향은
바람에 어울리는 수정빛, 이제 바람을 이목용이니까 이목용과 잘 어울리는 한 쌍이 아니냐라고 가정해 보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춘향이의 마음을 우무의 집에 빗대어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 나타나는 정성은 표면에 드러나진 않지만 뭐야 공감하는 거야. 춘향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춘향이의 정서에 공감하고 그러니까 주제의식 자체가 춘향이의 이몽룡에 대한 그리움을 공감이지. 그걸 공감해주는 거지. 그러면서 둘이 참 잘 어울리는 한 쌍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봅시다. (39페이지) 어떤 비로 이건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는 시지. 과거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자, 그래가지고 내용을 보면 화자는 누구야? 우리라고 나오지. 근데 사실 뭐 이게 오누이인지 뭔지 뒤에 보면 이제 우리 오누이라고 해서 이제 추억에서가 비슷한 시가 나와가지고 이제 어린 시절 어머니를 회상하는 시가 두 가지야. 어떤 기호랑 추억에서 둘이 비슷한데 어쨌거나 여기서 우리라고만 나오지. 바라보는 대상은 뭐야? 어머니. 청자는 명확하지 않고 어머니가 이제 어떤 거?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정서는 뭐야? 회상하고 있지. 그럼 주제의식은 뭐야?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의 사랑은 거기 보면은 뭐로 표현되어 있어? 맨 마지막에 있는 별빛과 달빛으로. 그러면 이것도 뭐야? 추상적 관점의 구체화지. 시각적 이미지 표현을 했잖아. 빛이라는 추상적 관점의 시각화. 어머니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걸 시각적인 어떤 대상으로 바꾼 거야. 별빛과 대상으로 가지고. 자, 새벽 서리길 밝으며 어머니는 장사를 나가셨다가 촉촉한 밤이슬이 젖으면 우리들 머리 맛으로 돌아오셨다. 고생하는 거지. 조각적 이미지 있지. 선반에는 꿀단지가 채워져 있기는커녕 가난하다는 거야. 먼지만 보여. 그래서 그 대비되는 시어 나오지. 꿀단지와 먼지. 빚으로도 못 갚는데 콩물 같은 어린 것도 이거는 뭐야? 이제 애들 팔아가지고 빚 갚을 수 없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 송아지 같은 거는 팔아가지고 빚이라도 갚을 수 있는데 애들은 뭐 돈만 잡아먹지 돈을 벌게 해주는 수단은 아닌 거지. 근데 방 안에 제멋대 뒹굴어져 자는데 그 어린 것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어때? 보는 이 없이 알아주는 이도 없이 어때? 애들한테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한 거야? 이마 위에 이고온 별빛을 털어놓고 소매에 묻히고 달빛을 털어놓는다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리움을 느끼는 시인 거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보자. 구름이 타는 가을가 46페이지. 자, 구름이 타는 가을가는 박대삼의 대표시 중에 하나지. 원래는 울음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석양이 타는 가을강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원래 시각적 이미지인데 그걸 울음으로 표현했으니까 뭐야? 시각의 청각화라고 볼 수 있겠지. 물론 울음은 시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시각에 시각화는 의미가 없잖아. 시각의 청각화 정도로 볼 수 있겠지. 이 강의 모습을 표현을 한 건데 화자는 어디에 나와? 거기 보면은 3년에 보면은 나보담도 너보담도 해가지고 이제 어때? 화자와 청자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화자 청자 나와가지고 대화체 느낌이냐? 그거는 아니야. 대화체는 보통은 어디야? 3년 부분만 대화체 느낌이고 그 외에 1, 2연은 독백체 느낌이 나. 말을 거는 느낌이 아니라 혼자 이제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 그리고 바라보는 대상은 처음에 어때? 처음에 보면은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듣지. 여기 한의 정서를 나타내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도 있지.
슬픔의 정서인 거지. 근데 이거보다 뭐가 더 슬프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네들보다 더 슬픈 게 울음이 타는 가을이다. 석양이 타는 가을강인데 이거 울음이라고 해가지고 어때? 한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지. 그래서 슬픔의 정서가 극대화되는 건데 이 강은 뭐를 표현하는 거야? 여기서 인생을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인생사 자체가 가장 슬픈 한의 이야기다라는 거지. 보면은 처음에 1년 부분에서 뭐야? 마음도 한 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 뭔가 마음이 슬프거나 마음이 좋지 않을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삼아 따라간다는 건 무슨 뜻이야?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듣고 있는다는 거지. 그러면 어느새 산등성이에 이르러 눈물이 나는구나. 자,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어. 근데 이 연에서 뭐야?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 이것도 슬프지. 왜?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거니까. 불빛도 불빛이지만 그럼 뭐야? 그거보다 더 슬픈 게 뭐야?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이 때문에. 그래서 제삿날 불빛보다도 울음이 타는 가을강이 더 슬프고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면 저것과 내보담도 너 이야기나 내 이야기보다 그러면은 이거보다도 또 이게 슬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보는 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보다도 슬프고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보다 슬픈데 왜 슬픈 거야? 저 강의 모습을 보니 이제 다 끝나가지고 마지막에 바다로 가기 직전에 마치 사람이 이제 늙어가지고 죽기 직전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 강도 어땠을 거야?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 산골 물소리 언젠가는 산골에서 이제 만들어졌겠지. 젊은 날을 떠올리는 거야. 그 다음에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리라마로 바다에 다 와가는, 즉 어때? 바다로 다가는 인생의 노년을 상징하는 거지. 석양이 타는 저 바다에 가까운 가을 가는 거니까. 소리 죽은 가을강을 처음 보겠네. 그럼 뭐야? 한의 정서를 부각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 울음에 타는 가을강이 왜 슬플까? 유한성. 언젠가 죽는다는 거잖아. 모든 생명은 다 죽는다는 걸 깨닫는 것 자체가 슬픈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정서는 뭐야? 한의 정서지. 좀 깨달음 같은 거지. 뭐를 깨달은 거야? 인생의 유한성에 대한 슬픔인 거야. 그래서 사랑 이야기보다도 더 슬프고 제삿날 불빛은 어때? 죽은 사람에 대한 추모이지만 이 죽은 사람에 대한 추모보다도 더 슬픈 게 뭐야?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걸 깨닫는 것이 더 슬프다는 거지. 그래서 요게 들려지게 됩니다.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자. 추억에서 페이지 51페이지. 자, 추억에서는 아까 어떤 구로랑 되게 비슷해. 어머니가 장산에 나가니 진주장터 생어물전. 생어물전이라는 건 뭐야? 물고기 파는 데잖아. 거기 물고기 생선 파는 데에서 일을 하시다가 밤 늦게나 돌아오시는 어머니에 대한, 아까는 어때? 어머니의 그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라면 이거는 어머니에 대한 회상과 슬픔인 거야.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화자는 거기 보면 우리 오누이라고 해서 3년에 나오지. 화자는 우리 오누이인데 그러면 형제와 화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 바라보는 대상은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어떤 삶을 살았어? 가난한 삶을 살았지. 이 가난한 삶을 한으로 표현했는데 이 한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 한이 추상적 관념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 가난한 삶에 대한 한, 이 추상적 관념이잖아. 이거를 물고기의 눈가열로 표현을 했지. 생선 거기 보면 어때? 생선을 못 팔고 남아있으면 그거는 가난인 거잖아. 생선을 다 팔아야 돈이 벌리는 건데. 그래서 안 팔리고 남은 생선의 눈깔에서 뭐를 떠올려? 은전, 돈을 떠올리는 거지. 돈만큼이나 안 닿는 한. 이 돈이 없어가지고 느껴지는 뭐인 거야? 한으로 표현을 했지. 추상적 관념을 은전, 동전을 떠올리는 물고기 생선 눈깔 이런 걸로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진주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다 밑에 깔리는 해에 달린 어스름. 자, 바다 밑에 깔리는 해 달린 어스름도 어때? 뭔가 이제 하강적 이미지, 쓸쓸한 이미지, 한의 정서가 부각되지. 우럼매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 이제 팔지 못해서 가난해진 거지. 빛발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 그 눈깔에 보니 은전같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손에 닿지 않는 돈이 없는 한인 거지. 우럼매야 우럼매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 울고 있는 우리 엄마,
건 우리 엄마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다음에 별밭은 또 우리 뭐 별밭과 골방이 재밌겠지. 별밭은 뭐야? 희망이고 골방은 이제 가난한 현실인 거지. 오누이 머리맡된 골방, 가난한 현실 속에서 손실이게 떨던가 손실이게 떨던가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지. 가난한 삶을 강조하는. 다음 페이지. 진주남강이 말까요? 진주남강은 되게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그 오면 가면 신새벽이나 밤빛에만 볼 수 있는 엄마, 즉 어때 열심히 일하고 가난하지만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은 어떠했었고, 달빛 받은 옹기 전에 옹기들. 옹기 뭐야? 우리 장독 때 이런 생긴 거 있잖아. 본 적 있지? 민속촌 같은 데 가면은 장독대에 있는 옹기 전에 옹기들, 즉 뭐야? 이게 햇빛 비치면 어때? 반짝반짝 빛나더라. 옹기들 같이 말없이 반짝이는 글썽이는 건 뭐야?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지. 뭐 이렇게 한해 등서를 표현한. 그래서 주제는 뭐야? 정서는 회상이지.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그래서 주제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어머니의 화에 대한 회상이지.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보자. 자, 68페이지. 이건 제목 자체가 한이지. 맨날 한 들어오는데 나 이거 배우기 했구나. 이게 무슨 내용이었어? 뭔가 68페이지 한. 아이고 감나무 가지가 가지. 밤나무 바디가 저승까지 뻗어가는 거지. 근데 왜 한이 된다고 했어? 담을 수가 없어. 응? 담을 수가 없어. 담을 수 없어서. 거기서 감이 맺히는 거 아니야? 아니 짝사랑이잖아 이거. 이거 지금 감나무 가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감나무 가지가 내 마음이 저승으로 뻗어가야 돼. 근데 뻗어갔는데 등 뒤로 뻗어간다고 그랬지. 그리고 뭐라 그래?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힘을 그 나무 열매랑 같은 거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니 무슨 뜻이야? 그 사람이 날 사랑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잖아. 그 사람 마음이 어땠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때? 죽어버렸네? 그래서 한이 된다. 그게 이게 한인 거잖아. 이 얘기지.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화자의 마음은 감나무에 열린 열매로 표현을 했고, 그 가지가 그래서 어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저승으로 뻗어가야 되는데, 저승으로 뻗어가더라도 어때? 그 사람이 등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왜 그래?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심고 싶은 열매라는 건 뭐야? 그 사람이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지. 그 사람이 나를 받아들여 줄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게 죽어버렸지 이미.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게 한인 거잖아. 자, 화자는 나지. 화자는 나인데 바라보는 대상은 사랑하는 이지. 그 사람. 근데 죽었어. 자, 근데 여기에 대한 정서는 뭐야? 사랑을 하는데 사랑이 뭘로 바뀌었겠어? 그러면 한의 정도로 바뀌었을 거. 결국에는 주제의식은 뭐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한이지, 한. 슬픔. 자, 감나무쯤 되랴.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가는 내 사랑의 열매가 달리는. 내 사랑의 마음은 감나무 열매로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뻗어가는 게 감나무라고 하면 이것이 제대로 뻗어갈 때가 저승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내 사랑의 대상은 저승에 있는 거고, 그것도 내 생각하던 사람의 등 뒤로 뻗어갔다는 건 임을 쫓아간 거지만 임은 그걸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 마지막으로 휘두르는 건데, 그러나 시상 변화이지. 나는 그렇게 사랑했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앞마당에 심고 싶던 느껴온 열매가 될지 몰라.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 사람이 만약 살아있다 하더라도.
또 새로 말하면 그걸 다시 설명하면 그 열매의 빛깔이 전생에는 서름이고 전소망 나는 항상 나의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모르는 걸 서름이었고 나의 소망 그 사람을 이제 받아주는 소망했던 것인데 그걸 알아내는지 몰라. 어쨌든 그 사람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리고 아니 그 사람도 이 세상에 서름으로 살았는지 어쨌든 그 사람의 마음속을 나는 전혀 모른다. 그래서 그게 한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흥보부보상 페이지 82페이지 흥보부보상. 자, 흥보부보상은 이제 흥보적 모르는 사람 흥보천은 다 알지? 네. 응? 제3이랑 신동엽 아빠 민호서 한번 해? 그러면은 밖에서 만나면 잠깐 쉬고 12시에까지 등등을 생각해봐라. 자, 흥보부부상에서 흥보부부는 이제 긍정적인 인물로 나오는 인물들이잖아. 자, 근데 우리 봐봐. 저런 말 있잖아.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문제인디? 문제라는 건 뭐야,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것이다.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야? 지금 건강이 아파졌는데 공부가 문제야? 이렇게 하면 뭐야?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수능이 합쳤는데 노는 게 문제야? 그러면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공부가 문제지. 공부가 중요한 거라는 거지. 이해돼?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흥부부부가 밭덩이를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 서로 간의 이제 사랑 이런 걸 나타내는 거지. 금이 문제니 황금별 이상의 문제니 이건 뭐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물질적 풍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웃음물살 반짝이며 정갈하다 서로 간의 사랑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문제다는 여기서 프로블럼이 아니라 뭐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흥부부부가 서로 간에 이제 가난을 이겨내는 사랑이 중요한 것이다. 자, 화자는 흥부부부를 바라보고 있는데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인 흥부부부는 뭐를 상징해? 가난하지만 소박하게 살아가는 어떤 서민들의 삶을 나타낸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내고 먹을 게 없지만 먹을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고 손발다른 서로 이제 고생한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처럼 서로 이제 마주보고 웃었다는 거지. 웃다가 또 서로 불쌍해서 노수를 나누었으니 뭐야? 불쌍해서 가난하고 아이고 우리 아내 참 불쌍하구나 우리 남편 가난해서 너무 불쌍하구나 하다가 어때? 그러다 금시 절로 면 얼굴 면차잖아. 절로 얼굴까지 온 구슬이란 건 뭐야? 얼굴까지 흐른 눈물을 서로 돋구려 하며 물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시각적인 물살이 이제 햇빛에 반짝이듯 그렇게 깜짝 놀라듯이 서로 소스라쳐 본 웃음 물살 원래의 웃음 물살을 다시 지었다고 헤아려 보아라. 그렇게 생각해 보아라. 그것이 확실히 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야?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나타나지. 이거 순위상관이에요. 순미상관이지. 변형된 순미상관인데. 자, 그래가지고 주제의식은 뭐야? 어떤 가난하지만 소박하게 사는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나타나지.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 자, 114페이지 껍데기는 그럼 한번 보자. 신동엽은 이제 저항시인인데 주로 이제 이승만 독재나 이제 산업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한 거야. 약간 시대가 올드한 저항시인이어가지고 이제 막 최근 그 독재 정권 한 거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뭐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산업화 반대 막 이런 게 되게 많아.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거의 돌도끼 들고 산토끼가 잡으러 다니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데에는 어떻게 보면 산업화하면서 농촌 희생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큰 게 크지. 만약에 안 그랬으면 지금도 이 필리핀처럼 잘 오겠지 사실. 근데 뭐 이 사람은 그 시대 사람이 아니고 그 시대에 보기엔 그게 옳았다고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산업화 반대하고 농촌 사회로 돌아가야 되고 뭔가 이제 자본주의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런 쪽에 어떤 저항기를 많이 썼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보면 좀 멍청해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우리 후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 시대에 이제 정치인들 보면 경부고속도로 보면은 나간다고 하면서 가서 들어놓고 막 그랬던 사람들 되게 많지 지금 보면은. 근데 지금 멀쩡하게 고속도로 타고 다니는 거잖아. 그 시대에는 그랬던 거야. 사실 양심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산업화를 하면 안 되고 노동자를 희생시키면 안 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때? 우리가 그렇게 희생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삼성 같은 나라 그 기업도 만들고 또 이라크 전쟁 같은 데막 파병하면 안 된다 반인륜적이다 막 그래도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뭐야 실제 전투병력 파병은 안 했지만 가서 이제 병력 파병하고 그래서 이제 석유 싸게 사오고 우리가 좀 그나마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야. 월남전 가서 사람 열심히 죽이고 어떻게 거기에서 이제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산업화시키고 사실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랑스나 지금 프랑스도 뭐 프랑스가 되게 욕먹는 나라잖아 유럽에서 왜 앞뒤가 다르잖아. 그거 노예무역을 제일 악랄하게 한 나라가 어디야? 프랑스야. 근데 자유평등하게 그러고 있잖아. 사실 지금 유럽 국가들이 전부 다 이렇게 무슨 뭐 박애 정신, 뭐 사람에 대한 인권 이런 거를 할 수 있었던 건 그 전에 정말 악랄하게 사람들과 노예로 착취하고 다른 나라 가서 뺏고 사람 죽이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부자가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면은 뭐 이상과 현실은 되게 다른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되게 이상주의자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지. 그래서 이 시 보면 어떨 때 좀 깜깜할 때도 있어. 너무 이상주의를 하는데 어쨌거나. 자 그래가지고 이제 껍데기 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때? 이제 동학농민운동 정신하고 그 다음에 어때? 4월 4.19혁명 정신 그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이제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화자는 그래가지고 어때? 껍데기는 가라라고 얘기하는데 표면에 나오지는 않지. 이미지 상품에서 리뷰이고 성자도 표면에 나오지 않으니까 바라보는 대상은 두 가지 알맹이와 껍데기인데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라고 얘기하지. 그리고 아우성 알맹이와 아우성이라고 얘기하는데 4월의 알맹이는 뭐야? 4.19 혁명 정신. 4.19 혁명 정신은 뭐야? 반독재 그 다음에 동학농민 정신이지 이거는. 이거는 뭐야? 반외세 반공건이지. 자 그래가지고 4.19 혁명 정신과 동학농민 정신에 반하는 나머지 것들은 뭐라 그래? 껍데기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보면은 껍데기는 가라. 제일 마지막에 이제 수미상관되지. 4월에도 알맹이 남고 껍데기는 가라. 동학농 4.19 혁명 정신. 그 다음에 껍데기는 가라. 동학농 문화외 가오성만 남고 동학농민운동 정신을 가지고서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강조를 한번 하지.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서는 두 가슴과 고우까지는 아사달과 아사녀. 아사달과 아사녀는 뭐야? 우리 민족의 상징까지. 그리고 순수한 우리 민족의 거지. 중립의 초래청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빛내며 맞서라 했으니 중립의 초래청은 뭐야? 민족 통일과 화합을 상징을 하지. 그래가지고 이 정신을 바탕으로 통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야? 통일과 화합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껍데기는 한라에서 뵙고 대유법이지. 우리 전 국토에서 한그러운 흑가슴만 남고 순수함만 남고 그 모든 최고치 전쟁과 폭력은 가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정선도에서 뭐가 나타나? 소망. 어떤 소망이야? 민족 화합에 대한 소망이 나타나.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시지 뒤로 가보자.
거기 보면은 타는 목마름으로 말하는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이제 저때거든. 박정희 말 전두환 막 이때 이제 정원이란 말이야. 일단은 느낌 자체가 다르죠. 김기아가 신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얘는 내 머리는 너리든지 너무 오래 내 발길은 너리든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가득 타는 가슴 속에 목마름의 겨 되게 강렬하고 되게 저항적이면서 근데 이제 또 이게 시대 현실과 맞붙어 있으니까 되게 가르치기 애매한 부분들도 되게 많아. 김기아는 그 독재 청구에 선봉에 서 있었는데 이제 이런 거 씻다가 감옥에 들어갔어. 이 사람이 누구 사위냐면 박경리 사위야 토지스. 그래가지고 이 사람 나름 유명인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전향을 해. 근데 전향한 이유가 이제 본인이 밝히긴 거야. 독재 항거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좀 성인화 시켜가지고 독재한 거 불을 지피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 편에 못 들겠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진보 진영에서 보수 진영으로 돌아서 버리거든. 그래서 이 사람 딸이 결혼할 때 박근혜가 화환을 보내고 막 그랬어. 그 정도로 이제 완전히 변절자로 찍혔고 어떻게 보면은 뭐 진보 쪽에서는 그렇게 변절자로 하고 그 보수 쪽에서는 이 사람의 이제 그 진보의 민낯을 보여준 사람이다 뭐 이래가지고 영웅시하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품들이 이제 교과서에 실리기가 되게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항시 중에 최근 시들을 교과서에서 좀 배제하고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는 거야? 되게 옛날 저항시기에 신동엽이 많이 들어오는 거야. 신동엽이 사실 보면은 이게 좀 오늘날의 어떤 정신 이런 거랑은 좀 맞지 않는데 그래도 걔네를 넣는 이유가 최근은 지금도 정치적인 상권이 지금까지 연루돼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라도 이렇게 좀 옛날 거를 넣는 거지. 그래서 또 뒤로 가보자.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136페이지. 서비법이지.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 말은 뭐야? 누구도 하늘을 보지 못했다는 거지. 하나는 여기서 뭐야? 민주주의, 자유 뭐 이런 거를 상징을 해. 그래서 화재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지. 화재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데 청자는 표면이 드러나지. 너라고 나오잖아. 그럼 어때? 메시지 전달이 되게 강하게 나타나지. 보통 듣는 사람만 나오고 말하는 사람이 드러나지 않으면 메시지 전달 느낌이 되게 강하게 나타나. 이 시가 그런 대표적인 시지. 자, 그러면서 이게 말의 거는 어떻게 있지? 명령문, 의문문 이런 걸로 이제 상대한테 말의 거는 느낌을 되게 강하게 쓰니까 이런 걸 그래서 말의 거는 어떻게 그러지? 꼭 청자를 드러나고 하지 안 드러나고 이거랑 상관없이 명령문이나 청유문 뭐 예를 들면 의문문 같은 것들 많이 쓰면은 그걸 말의 거는 어떻라고 느낌을 해. 시에서. 자, 그리고 바라보는 대상은 뭐야?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하늘을 보지 못했다는 거지. 자유와 민주주의를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걸 갖고 있는 게 뭐다? 뭐가 되는 먹구름과 쇠하랑이 대비되는 시열에 나타나지. 자, 그리고 정성은 극복의지지. 극복을 하고 민주주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암울한 역사에 대한 극복의지. 독재 정권에 대한 극복의지 한것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 자,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한 단계 더 나갔지. 이런 거 뭐라고 그래? 점층법이라고 그래. 이런 것도 점층법이 한 단계만 더 나가고. 그래서 하늘을 본 적이 없다. 서리법이지. 점층법과 서리법이 쓰였어. 네가 본 건 먹구름, 실제로는 하늘이 아닌 거지. 국제와 탄압, 억압 같은 걸 보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자유민주주의로 알고 인생을 살아간다. 또 네가 본 것은 지붕 높은 쇠항아리 억압적인 현실인데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닭가라 명령법 나오지. 닭가라 사람들아 뭐야? 명령법, 도노법, 그 다음에 앞뒤 바꿨으니까 도치법까지 나왔어. 명령, 도노, 도치. 내 마음속에 찢어라 사람들아 내 머릿속에 쇠항아리. 그럼 어때? 명령, 도치, 도노에다가 앞뒤가 똑같네. 대꾸까지 나왔지. 명령법, 도치법, 도노법, 대꾸법 네 가지 다 나왔어.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 내
마음속에 구름을 잡고. 그럼 구름은 뭐야? 마음속에 있는 거지. 실제 억압보다도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자기가 스스로 억압하는 그런 것들. 그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억압된 정신을 닦아내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그 자유에 대한 두려움과 공경심을 알게 되리라. 무슨 뜻이야? 자유가 그만큼 소중한 가치가 그걸 깨닫게 될 거라는 거지. 또 아침 저녁 우리 머리 위에 새 항아리를 찍고, 이제 외부적인 억압이지. 그 억압을 찍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근데 앞에서는 볼 수 있는 사람이고 뒤에는 마실 수 있는 사람이니까 뭐가 더 커? 마실 수 있는 사람이지. 보는 건 뭐야?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인 거고, 마시는 건 뭐야? 그걸 누리게 된 사람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은 뭐를 알리라? 연민을 알리라. 뭐 연민인 거야? 옆에 북한같이 자유민주주의를 못 누리는 나라, 한국 같은 나라들에 대한 뭐야? 연민아, 참 불쌍하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지. 근데 거기에서 보면 외경을 알리라는 바로 붙어있는데 연민을 알리라는 어떻게 돼 있어? 우리 행간걸림이라고 그러는데 일부러 행이나 연을 바꿔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지. 사실은 연간걸림인데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니까 그냥 행간걸림이라고 해두자. 그럼 어때? 일부러 한 행을 바꿨지.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는 거야? 긴장감을 준다고 그러지. 시적 긴장감이라는 게 뭐야? 우리 긴장감이라는 건 뒤에 뭐가 올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거지. 일부러 이제 연기시키는 거잖아. 우리가 어떤 방송에서 뭐 시상 결과 같은 거 일부러 어때? 뒤로 연기시키고 막 그러지. 그런 게 이제 긴장감인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경을 알리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를 알겠지? 라고 하고 궁금해하면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일부러 어때? 시간에 뒀다가 연민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심적 긴장감을 주고,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진 마음 모아리며 서럽게 엄숙한 세상에, 서럽게 엄숙한 세상은 왜 그래? 이제 그 민주주의와 자유를 추구하기 힘든 이 세상에 눈물을 흘려 살아가리라. 여기도 이제 행간걸림 돼 있지. 그리고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 가슴이 현관이지. 누가 구름한 자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는가 보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자. 자, 147페이지 봄은 여기서 뭐를 상징해? 뭐 강복, 통일, 뭐 자유, 민주주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들을 다 상징을 하지. 자, 화작 화면에 나오니 물이 나오니까 되게 애매하지. 바라보는 대상은 봄인데, 봄의 상징적 의미이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잖아. 통일도 될 수 있고, 민주주의도 될 수 있고, 자유도 될 수 있고. 방법은 뭐 일제강 경기는 아니니까 아니라고 치고 어떤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이거와 대비되는 게 뭐겠어? 겨울이겠지. 그럼 겨울은 뭐야? 억압, 독재, 외세. 자, 그래서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남해와 북녘은 뭐를 상징해? 보통은 이제 그 북한의 북쪽에 이제 소련과 남쪽에 뭐 이렇게 이념들을 상징한다라고 보지 보통.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의인화시켰지. 봄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이건 뭐야? 대유법이지. 우리 전국토에서 우리가 드린 아름다운 같은 서부트다. 그러면 이 봄은 뭐야? 어떤 통일이라든가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바다와 대륙 뭐야? 미국과 소련을 상징하겠지. 그 매운 눈보라를 몰고 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이제 통일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겠지. 소련하고 이제 미국이니까 삼천리 마을마다 이제 가슴속에서 움트리라. 그래서 이 통일의 기운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싹 트고 있다는 거지. 움터서 강산에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어떤 긴장과 대립을 논논도 스모름을 녹여버리겠지 라고 이제. 그래서 통일에 대한 염원 혹은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거에 대한 염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남녀가 공력했으니까 뭐야? 요거에 가깝게 이렇게 말하겠지. 그래서 정서는 소망이고 주제는 통일에 대한 소망이지.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뒤에 봄 소식은 이 봄이 오기를
오기를 소망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도 보면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봄이 오기를 소망하는 내용을 이제 희망적 상황과 절망적 상황 두 가지에 나눠가지고 표현했는데 비유적 표현이라 특별한 건 없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 이건 봐봐. 마을 사람들은 되나 안 되나 쑥덕거렸다. 봄이 발병 나타나고 봄은 유독하다고. 무슨 진짜 봄이 올 수 없다라고 절망하는 거지. 근데 논이 비둥고래진 소소문에 의하면 봄은 먼 바닷가에 상륙해서 동백꽃 삼모통이 잠시 지고 있는 중이라는 말도 있었다. 무슨 뜻이야? 오긴 오겠지만 아직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지. 그렇지만 봄이 맞아 죽었다는 말도 있었고 광증이나 낙한에게 몽둥이 맞고 선지 피우면 거꾸러지더라는 이건 뭐야? 어떤 억압과 탄압 때문에 봄은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광증이나 낙한하면 군사 독재 정권이라든가 외세 뭐 이런 걸 상징하겠지. 통일이면 외세인 거고. 자, 마을 사람들은 되나 안 되나 척척거려서 다시 반복하니 봄이 자살했다더니 장살이나 버렸다. 무슨 뜻이야? 봄은 올 수 없다라고 설명하는데 그렇지만 눈이 휘둥그러진 새 소송에 의하면 봄은 뒷동산 바위 및 마을 개울 근처 그리고 누구네 집 울타리 밑에도 몇날 밤 우리들 모르는 사이에 숨어서 봄의 속성이 그렇지. 봄이 어느 날 갑자기 꽃이 피고 막 싹이 돋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긍정적인 봄, 통일이나 어떤 자유민주주의가 이미 우리 근처에 와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봄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는 시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봄의 꿈꾸는.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봅시다. 152페이지 3분시. 자, 이 3분시 같은 경우에는 신동엽이 꿈꿨던 이상적인 모습을 나타낸 이제 시지. 사실 북유럽 복지국가의 모습을 본따서 우리나라에 대입한 어떤 이상적인 국가를 얘기했는데 비현실적이긴 하지. 실제로 그렇게 힘든 형태이긴 한데. 자, 거기 보면 스칸디나비아라던가 원래 스칸디나비아 하면 뭐 있어?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 있잖아. 뭐라고 하는 고장에서 아름다운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아저씨가 꽃잎보다는 딸아이의 손을 이끌고 백화점 털이 칫솔 사러 나오신단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어떤 뭐 권위의식을 가지지 않고 일반 대중들이랑 섞여서 다닌다. 실제로 뭐 이제 북유럽 국가들 중에 일부는 정치인들이 어때? 약간 명예직 같은 개념일 거잖아. 보수도 거의 없고 봉사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긴 한데 사실 뭐 인구가 적고 자원이 넉넉하니까 가능한 거일 수도 있고. 자, 상방 퇴근하는 강도들의 작업복 뒷주머니마다에 기름 묻은 책, 하이데거, 러셀, 해밍웨이, 장자 같은 되게 철학적이고 어때? 이제 유식한 교양 있는 광고들이라고 하지. 광고들조차도 휴가여행 떠나는 국무총리 서울역 3등 대합실 내표구 앞에 대학교 퇴직주고 줄겨 서 있을 때 그것을 본 서울역장이 가서 아부하기는커녕 기쁘시게 수학만 대하고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권력이 아부하지 않는. 또 남해에서 북한까지 넘실대는 물결, 동해에서 서해까지 편향되는 꽃밭에서는 하늘로 치솟는 무지갯빛 분수, 이름은 잊었지만 뭐라고 불리는 그 국립국이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나라가. 하나에서 100까지 다 대학 나온 농민들이 트럭 2대씩까지 대리석 별장에서 산다지만 대통령 이름은 잘 몰라도 정치에는 무관심하고 새 이름, 꽃 이름, 지휘자 이름, 국작가 이름은 허나들한 교양에 넘쳤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나라가. 애당초 어느 쪽 패거리에도 청소는 야만인 가장하지 않기로 작정한 그 지성. 그래서 어린이들이 사람 죽이는 신용은 아니냐고 아름다운 우리 꽃동산처럼 풍요로운 나라를 추구한다는 거지. 억만금을 준데도 싫었다. 자기네 포도밭은 사람 상처내는 미사일이지 생기지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해서 이념전쟁에 가담하지 않고 끝끝내 하나의 나라 배짱시킨 국민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현재 모습은 반도의 달과 무너진 성벽가에 입맞추면서 푸짐한 타작 소리, 춤 사색 하늘로 가는 길가에 그러니까 그 지금 평소에 입맞춰서 뭐를 꿈꾸는 거야? 푸짐한 타작 소리를 꿈꾼다는 거지. 이 사람은 농촌 사회의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가고 중립국이 되면 다른 나라들이 침범하지 않을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석양 대통령이라고 직함을 가진 신사가 자전거에 꽁무니에 막걸리병을 싣고 30리 쉬고 있기에 시인의 집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꿈꾸는 그런 시인 거지. 이상적인 모습을 꿈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산해 언덕에는 4.19 이제 혁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인 거지. 4.19는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물러나게 만들기 위한 어떤 혁명이었고, 실제로 이제 성공을 했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희생된 사람에 대한 추모시인 거야. 네. 3분시 이거 주제가 3번씩 주제 뭐야? 이상향에 대한 동경이나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 자, 산해 언덕에. 산해 언덕에는 이제 4.19 혁명 이제
희생자에 대한 추모식이지. 화자는 거기 보면은 이제 표면에 드러나진 않는데 청자가 이제 표면에 드러나지. 청자 행위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화자의 동의시 대상으로 보기도 해. 그래서 일종의 메시지 전달실 수도 있어. 예를 들면 행인한테 이제 뭐뭐 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바라보는 대상은 4.19 혁명 희생자지.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리움과 추모. 그래서 주제는 4.19 혁명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기. 자, 이 희생자를 추모할 때 어떤 식으로 추모하냐면 거기 보면은 눈길이 비었거든 바람을 담고 바람이 비었거든 인정을 담아라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냐면 보통 눈길은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4.19 혁명 희생자가 더 이상 이제 죽어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의 구호 그가 외치던 어떤 구호를 담고 그 구호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면 그가 추구하던 정신을 담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보면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두 죽었지 더 이상 볼 수 없어도 화사한 그의 꽃 그가 추구하던 정신을 산의 언어로 표현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그의 노래 다시 들을 수 없어도 그의 구호를 다시 들을 수 없어도 그의 맑은 흠결 그가 추구하던 정신은 들의 속에 살아갈 것이다.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 덮는 행위나 그 사람이 이제 추모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겠지. 그래서 화자도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눈길이 비었거든. 그 희생자가 보이지 않으면 그의 구호를 담고 그의 구호가 더 이상 들리지 않으면 정신을 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울고 간 그의 멋 억울하게 희생됐다는 걸 알 수 있지. 울고가 아니라고 해서 들의 언덕에 피어날 때의 그래서 이제 국제 정권에 항소하다가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추모식이라고 볼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종로호가는 중요한 작품 중 하나야. 신동엽씨 중에서 비교적 수능에 많이 나올 만한 작품이 종로호가지. 나머지 부분은 너무 쉬워서 사실 이 중학교 교과서에 시작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본시라는 얘기지. 너무 이제 딱 떨어지잖아. 근데 종로호가 같은 거나 향하 같은 거는 이제 수능 연계교재에서 자주 실리는 작품들이야. 그래서 종로호가 작품이다. 종로호가는 배경 자체가 종로호가 서울이지. 근데 이제 화자는 노동자야. 그리고 바라보는 대상은 어떤 소년이지. 소년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의 사회에 대해서 산업화된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지. 정신이 몰락되고 산업화된. 화자는 노동자인 나야. 그리고 청자는 따로 없지. 고백체고 바라보는 대상은 처음에 이제 어떤 소년을 바라보고 이 소년에게서 뭐를 떠올려? 소년의 가족이었을 것 같은 추정되는 어떤 인물들을 떠올려. 한 명은 상녀고 한 명은 노동자야. 이 서울에서 힘겹게 일하는 이 사람이 이 소년의 누나였을 것 같고 이 사람이 이 소년의 아버지였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현재 상황을 비판하지. 현재 상황은 뭐야? 산업화 사회이고 농촌이 몰락한 상황이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외세. 외세가 개입해서 우리가 이렇게 몰락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농촌의 몰락은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필연적이지. 산업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노동자의 인건비를 줄여야 되지. 그러면 먹고 사는 거를 일단 싸게 해줘야 되니까 먹는 물건을 잡으려면 농촌한테 강제적으로 어떻게 식량을 싸게 생산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야? 물가가 너무 나가서 그렇잖아. 먹는 물가가. 근데 그거를 이제 산업화 사회에서는 어떻게 했어? 쥐어 짜가지고 농촌에서 니네 요만큼 요 가격 이상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농촌을 쥐어짜서 공매해가지고 싸게 풀고 이렇게 하는 정책을 한 거란 말이야. 그리고 계속 농촌한테 너네 돈 없어? 그럼 우리가 빚 줄게. 그러면서 빚을 계속 주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산업화하는 모든 국가들의 이제 방법이거든. 일본도 산업화할 때 그렇게 했고, 일본은 근데 식민지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털어갔지. 그리고 우리 산업화할 때 우리 농촌 우리 한번 또 털었지. 그러니까 농촌을 두 번 죽인 거지. 일본 일제강점기 때 한 번 죽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산업화할 때 시집할 때 한 번 또 죽이고. 근데 그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산업화에 성공을 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는 이제 외세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외세의 자본주의가 개입을 하면서 자본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농촌을 쥐어짜면서 산업화에 성공을 하니까 영국도 식민지들 쥐어짜면서 사실 성공한 거 유럽 국가에서 그렇게 성공을 했지.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소미상관을 가지고 어떻게 돼? 소년의 모습을 다시 보면서 암담한 현실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 끝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선, 소년에 대해서 어때? 연민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현재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주제는 뭐야? 산업화된 사회에 대한 비판과 도시 유이민에 대한, 도시로 유이민은 뭐야? 들어온 사람들. 연민이지. 농촌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도시로 유입되는 이슬비가 내리는 오는 날 종로 5가에 서시호판 뭐야? 신호등이지? 가시호, 서시호 이렇게 신호를 보내니까 서시호판 옆에서 낯선 소년이 나를 두고 동대문을 물었다. 처음 서울 올라오니까 서울이 지리를 모르는 길을 물 거야. 밤 11시 반 통금에 쫓기는 분당들. 통금은 뭐야? 12시 이후에 우리나라 이제 그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간첩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12시 이후에 사람들이 다니는 걸 통행은 이제 그게 통금이지. 우리나라에서 통금 없었던 지역 한 군데 있어. 어디라고 했어? 충청북도. 왜 거기는 바다가 없어서 간첩을 활동하기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표면적인 목적 자체는 이제 뭐 사회 통제일 수도 있지만 표면적 목적은 원래 간첩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바다가 없으면 어때? 어차피 간첩이 들어오기 힘들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에선 통금을 안 걸어서 옛날에는 이제 술 마시려면 12시 넘으면 점프 뛰었어. 충청북도로 가면 술을 계속 마실 수 있었어. 근데 그 통금이 전두환때 풀리지. 자,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이제 통금에 쫓기는 군당들 속에서 죄업이 크고 말기만한 그 소년의 운동자와 내 도시락들이가 비해주고 있었다. 이거 이제 공감의 정서인 거지. 소년의 운동자도 쫓고 내고자기도 쫓고 같이 젖는다라고 해서 이제 공감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야, 소년에 대해서. 자, 국민학교를 다 나왔으니까 초등학교들이 기본을 두면 새로 산 운동화는 벗어보고 가난하지. 운동화 젖을까봐. 소년의 등머리선 원길 떠나무 고구마가 흙 묻은 얼굴에 묻고 의인화시켜 지철들이 비해주고 있었다. 시골에서 왔음을 알 수 있어. 충청북도 고은 속리산 아니면 전라남도 해남 땅 어촌말씨였을까. 나는 가로수 하나를 걷다가 되돌아섰는데 그러나 눈동자의 홍수 속에 묻혀 소년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즉 어때? 어딘가로 이제 가버린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아차차 싶은 거지. 왜? 아, 이 소년 통금 시간 이제 30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잘 찾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소년이 누굴 찾아왔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지. 가족들이 찾아왔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가족 같은 사람들을 떠올려보는 거지. 그렇지. 눈녹이 바람이 부는 질척한 겨울날에 종묘담을 끼고 놀다가 나는 보았어. 그의 누나였을지 모르는 어떤 창녀가 편지를 읽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았다는 거지. 또 그리고 언젠가 보았어. 세종로 고층건물 공사장에서 자갈등 찜지던 노동자 하나가 허리를 다쳐 쓰러져 있었던 걸 본 적도 있지. 이게 아버지였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왜 하나이라고 해? 고어식으로 쓴 거지. 하나이 가가 이게 근대국어 들어와서 돌아가고 중세국어에서 이로 썼잖아. 하나이 이렇게 쓴 거지. 자, 반도의 하늘에서는 태양이 이제 높이서 쏟아지고 싸늘한 땀방울이 뿐만 아니라 태양은 뭐야? 부정적인 이미지인 거지. 세 줄기 강물, 대륙의 섬나라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세 줄기 강물을 만들어내는 게 태양이고 외세인 거지. 자, 그래서 세 줄기 강물이 대륙과 섬나라와 은행국이래. 대륙은 뭐겠어? 중국, 섬나라, 일본, 은행국은 미국. 우리나라를 이제 차례로 통치하거나 영향을 줬던 나라들인 거지. 그 물결이 나타들고 있었다. 이런 내세 때문에 농촌이 몰락했다라고 보는 거지. 남은 것은 없었다. 나날이 허물어가는 그나마 후방한 칸. 봄이면 쑥, 여름이면 나무뿌리나 캐먹으며 살아야 되고 가을에는 어때 수확한 것들을 다 이제 도시에서 걷어가기 때문에 빈 바람이 휩쓸고 간다고 그런 거지.
변한 것은 없었다. 2조 500년은 끝나지 않았다. 이시조선 조선 500년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봉건 사회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야. 신분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옛날 같으면 국간도 일제강점기 때는 어디라도 갔어? 만주라도 갔을 텐데 지금은 갈 데도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서울로 온 건데 고층 건물의 침대 속에 누워 비료 광고만 뿌리는 거머리 마을. 비료를 팔아가지고 이제 농촌을 착취한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거머리 같이 뜨거운 마을에서 거머리 마을이라고 서울을 표현한 거야. 또 무슨 넉살에 꾸미기 위해 짓는지도 모르는 빌딩 공사장에 도시락을 차고 왔대. 어떻게든 돈 벌려고 온 거지. 그럼 어때? 순리상관이지. 이슬비 오는 날 낯선 소년이 가족을 들고 동대문을 물었다. 그 소년의 죄 없이 크고 맑기만 한 눈동자가 적고 있었다가 아니라 밤이 내리고 했으니까 뭐야? 이 소년도 나중에 노동자가 될 것이다. 암울한 미래가 이제 암시되지. 노동으로 지친 나의 가슴에서 도시락 고자기가 비어있고 있어. 노동으로 지치는 중에서 또 노동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나도 노동자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연민을 느끼는 동병상련의 연민을. 그래서 순리상관으로 끝나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향화 177페이지. 향하는 향이라는 인물한테 말해주는 메시지 전달으로 해가지고 산업사회를 벗어나서 과거 농촌사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야. 주제의식은 그래서 과거 농촌사회에 대한 동경이라고 보면 돼. 화자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데 성자의 향이라고 설정을 해가지고 향한테 계속 농촌사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메시지 전달이고요. 돌아가려면 지 혼자 돌아가면 되는데 향한테 계속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바라보는 대상은 과거 평화롭던 농촌사회지.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아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2조 500년이 끝나지 않았다는 조선시대도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잖아. 그러면 이건 실제 조선시대의 어떤 농촌사회가 일제강점기니까 아니지 그냥 2, 3, 4회인 거야. 이 사람이 과거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런 사회는 없었던 거지. 이상적 사회를 꿈꾸는 거지. 그러면 소망이지. 동경. 그래서 주제는 평화로운 농촌사회에 대한 동경이지. 농촌 공동체에 대해서. 근데 이거와 대비되는 게 뭐야? 외세에 의한 자본주의 사회.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아침 저녁으로 고유가에 비치던 오래지않은 옛날로 가자. 이상적인 농촌사회로 돌아가자. 수스럭거리는 수수박 사이 벌칙스러운 눈들이 들여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농촌의 모습이지.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에 맨발 담그고 들어앉아 빨래를 두드리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그런 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눈동자를 보아 향아 회올리는 무지개 피터. 무지개 피터는 자본주의의 어떤 화려함 이런 거에 덕지 뺏기지 말고 철따라 꾸준히 두레를 먹던 같이 이제 밥을 먹던 정자라는 먹으로 돌아가자. 미끄덩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 이거는 뭐야? 이제 자본주의 어떤 그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을 이제 기생충이라고 표현한 거지. 남한테 기생해서 뜯어먹는 그런 거에 인입했기 때문에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가자꾸나. 그러면서 계속 같이 가자라고 청유하고 있지. 향아 허물어질까봐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도둠의 흉내는 그만 내자. 무슨 뜻이야? 서구의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따라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해 맨발 걷고 콩과심하던 차라리 그 미개 착지로 돌아가자. 개발되지 않은 사회로 돌아가자는 거지. 달이 뜨는 명절과 비단지만 아끼며 떼지어 춤을 추던 전설 같은 공동으로 돌아가자. 매물이 그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과거 이제 농촌 사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